안녕하세요. 문일고등학교 교육과정계를 맡고 있는 최영준 선생님입니다.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과목 선택 시 우리 문일고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목 선택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진로 선택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적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진로 목표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와 나의 적성이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육과정을 살펴볼까요? 설명 영상의 예시는 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은 잘 들으면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표를 학교 지정, 2학년 선택, 3학년 선택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 지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수해야 될 과목들입니다. 두 번째, 2학년에서 선택해야 할 과목들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총 5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3학년에서 선택해야 할 과목들입니다. 국영수, 탐구, 체육, 교양에서 총 9개를 선택해야 되고요. 예술군에서 반드시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의하여 과목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수 이수단위, 기초교과 영역 이수단위, 수능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서울대 교과 이수기준, 진로 희망이 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필수 이수단위입니다. 단위란 50분 기준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반 시간표에 일주일에 수학이 4번 들었으면 4단위, 한국사가 3번 들었으면 3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 이수 단위를 살펴볼까요? 필수 이수 단위란 3개 학년 동안 꼭 이수해야 할 단위를 말하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체육, 예술은 10단위, 한국사는 6단위, 과학은 12단위, 생활교양은 16단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과군에서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라는 것은 3개 학년 동안 국어를 10단위 이상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처음에 보았던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중 학교 지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교과 영역, 교과, 과목 유형, 세부 교과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국영수, 한국사를 합쳐서 기초 영역, 사회와 과학을 합쳐서 탐구 영역, 체육과 예술을 합쳐서 체육 예술 영역, 기술과정, 한문, 제2외국어, 교양을 합쳐서 생활 교양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표에서 보시면 국어군에서 1학년 때 국어를 4단위, 4단위씩 총 8단위, 문학을 2학년 때 1학기에 4단위, 독서를 2학기에 4단위 배워서 학교 지정으로만 16단위를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필수 단위는 10단위여서 3개 학년 동안 10단위만 들어도 되는데 이미 16단위를 들었으니 국어의 필수 이수 단위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체육은 필수 이수 단위가 학교 지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예술도 3학년 때 반드시 4단위를 선택해야 하므로 필수 이수 단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사회와 과학, 생활교양군에서의 필수 이수 단위입니다. 사회와 과학은 4단위, 생활교양은 6단위가 부족한데요. 이러한 부족한 필수 이수 단위는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과목 선택 시 사회, 과학, 생활 교양에서
각각 한 개씩만 선택하면 필수 이수 단위를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 필수 이수 단위 맞추기는 여러분이 과목 선택할 때 사회, 과학, 생활 교양에서 각 한 개씩 반드시 선택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기초교과 영역,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 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월화수목은 7교시, 금요일은 6교시이므로 총 34시간을 수업하죠. 그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4시간 포함되어서 교과는 30시간 수업하게 됩니다. 즉, 한 학기당 교과는 30단위 이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총 6학기를 다니니 30 곱하기 6을 해서 180단위의 교과 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이면은 그 절반인 90단위가 되고요. 학교 지정으로 이미 52단위를 이수했으므로 우리는 2, 3학년 때 38단위를 더 이수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표에서 2학년, 3학년에서 선택해야 할 과목들만 눈에 보기 좋게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선택 가능한 기초 영역의 과목들이고요. 이 과목들은 모두 한 학기에 3단위씩 배당되어 있으므로 한 개를 선택하면 1학기, 2학기를 모두 배우므로 6단위를 추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초 영역에서 38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 6, 6이 36, 6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선택을 직접 한번 해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국영수 기초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2학년에서 기하, 3학년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 영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했다면 총 6개를 선택해서 36단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미문화 읽기를 하나 더 선택하게 된다면 총 42단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38단위보다 많아져서 안 됩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나요? 정리하자면 두 번째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의 주의사항은 국영수 과목에서 총 6과목 이하로 선택하면 해결됩니다. 6과목 이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일고 학생들은 6개를 모두 선택하여 기초 영역이 튼튼한 문일 학생들이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수능 선택 과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능 선택 과목은 표와 같은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공통된 시험 범위가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반드시 택 1,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 제2외국어와 한문은 9과목 중 택 1을 하게 됩니다. 과목 선택지를 보고 이야기해보면 노란색 색칠된 부분이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요.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서 또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3학년 때도 영어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영어 독해와 작문은 반드시 선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능 과목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기초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꼭 선택하여 학습하고 여러분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응용력을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주의사항은 언어와 매체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선택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도 적어도 한 개 선택. 영어 독해와 작문은 꼭 선택하면 해결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3과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3학년 학교 지정에 진로 선택 과목인 스포츠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과목 이상만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성적 처리 방법이겠죠. 일반 과목은 1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표시되며 진로 과목은 ABC 절대평가로 표시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등급제에서 벗어나 ABC로 표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보지 않는 과목도 있으니 조금은 만만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선 대학에서 진로 과목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한 활동 중심의 다양한 과제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생은 등급으로 성적 처리되는 일반 과목을 더 선택하여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로 선택에 대한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과목 선택 시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되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학년 학교 지정으로 진로 과목인 스포츠 생활이 있으니 우리는 2개 이상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학별 교과 이수 유형입니다. 어떤 대학들은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에 따라서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곤 합니다. 지금의 예는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유형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수학교과군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4과목 이상, 일반 선택을 3과목하고 진로 선택을 1과목, 과학교과군에서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개와 진로 선택 3과목, 사회교과군에서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2과목, 이 3개 중에 2개만 만족하면은 2점이라는 가산점을 줍니다. 우리가 모두 서울대에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과 이수 유형을 따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조건을 충족하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지정을 제외하면 수학은 2과목 이상 선택하고 인문계열은 사회를 4개 이상 선택하되 진로 과목 1개 이상, 자연계열은 5개를 선택하되 진로 과목 2개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를 통하여 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노란색 수학 영역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하고요. 인문계열은 푸른색 사회계열에서 4개 이상을 선택하되 진로 과목인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에서 1개를 선택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붉은색 과목에서 5과목을 선택하되 진로 과목에서 2과목 이상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과학 과목은 위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과목을 들은 후 2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은 2과목 이상, 인문계열은 4개를 선택하되 진로 하나 포함, 자연계열은 과학을 5개 선택하되 진로 2개를 포함하면 해결되겠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통하여 대학별 교과 이수 유형을 확인해 보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6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진로 희망 분야에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단순히 성적이 잘 나와서, 단순히 흥미만 있어서, 또는 나 자신과 이상한 타협을 하며 얕은 꾀를 부려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즉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 진로에 필요로 하는 과목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 두 자료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일고등학교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문일고등학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책을 보시면 4쪽에서 5쪽에는 교육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4쪽에는 2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표고요. 5쪽에는 1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표가 있습니다. 6쪽에는 진로 희망학과를 적어보는 칸이 있고요. 그 밑에는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을 적어보는 칸도 있습니다. 과목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직접 적어보면서 예를 들어 국어는 3학년 때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7쪽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올바른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편성되어 있는 모든 교과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듣고 싶은 경우에 12쪽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하여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외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소식은 리로스쿨 교육과정 알림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10쪽은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과목 선택지란 무엇인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단위가 무엇인지, 위계가 무엇인지, 진로 선택 과목은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들을 해봤고요. 11쪽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그것들의 성적 처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고요. 어떻게 표현되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쪽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학교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놨고요. 13쪽에는 필수 이수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충해서 적어 놓았고 16쪽부터 28쪽까지는 전공 영역별 권장 선택 과목 및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전공 영역에 따른 관련 학과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장 선택 과목은 참고용이지 정답표가 아닌 것을 주의하세요. 자, 언론 광고 영역, 심리 사회복지 사회 영역, 법학 행정 영역, 인문 언어 영역, 의료 보건 영역, 농림수산 영역, 생활과학 영역, 수학 물리 천문 지구 영역,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기계 전자 전기 컴퓨터 영역, 건축, 토목, 도시, 환경공학 영역, 재료에너지, 화학, 공학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29쪽부터 108쪽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1쪽의 문학을 예로 보면 수능 과목인 경우에 수능 공통 과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의 한마디도 주어져 있고 그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적 처리 방법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 산출과 성취도 5단계를 동시에 표현하겠다. 이런 표현법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표현되어 있다면은 등급은 미산출하는데 성취도는 ABC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아야 할 내용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국어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수학으로 오시면은 수학은 수학에 대한 위계를 표현해주고 나서 수학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의 위계는 아니지만 어휘수에 따라서 분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자, 챕터 4인 110쪽부터는 부록으로서 대입 일정표를 좀 적어 놓았고요. 자, 수능에 관련된 내용들도 적어 놓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고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생활기록부 기재의 변화 방법들도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의 금지사항도 표현해 놓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지만 기재 금지사항까지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115쪽부터 118쪽까지는 새롭게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실어 놓았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되던 항목들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 표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16쪽과 117쪽, 118쪽도 역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어 놓았고요. 119쪽에는 계열별로 진로 선택 과목 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은 계열별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1쪽에는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고요. 122쪽에는 올해 발표한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분류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망학과에 표시된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은 어려워도 꼭 이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24쪽에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주소를 줄여서 올려놓았으니 슬기로운 문일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두 번째 참고 자료는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이란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사이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인데요. 부산시교육청에서 만든 사이트이므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분의 진로 선택 및 과목 선택 그리고 짜임새 있는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검색 포털에서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이라고 검색하면은 쉽게 청사진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학과 알아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과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희망하는 학과를 적어주시고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공학과가 무엇인지,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권장하는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은 무엇인지, 컴퓨터공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어딘지, 관련 학과는 또 어떻게 있는지, 졸업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인터뷰까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주의사항이었던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한 주의사항은 희망학과 또는 계열을 선택한 후에 두 자료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자료들도 학급 또는 리로스쿨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테니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표를 보며 이 학생이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취미와 얕은 깨로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진로 희망의 기본이 되어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수 이수 단위를 꼭 확인합니다. 자, 요거는 사회과학, 생활교양에서 반드시 한 과목씩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를 50%를 넘지 않게 합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은 2에서 3학년으로 갈 때 국영수를 6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지금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갈 때 국영수를 5개 이하로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은 2학년도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언어와 매체 화작 중에서 적어도 택 1을 하나 하고요. 미적, 기하, 확통 중 적어도 택 1을 합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도 반드시 선택하여 영어의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은 3개 이상 선택해야 됩니다. 5번째, 특정 대학의 교과 이수 기준을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6번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선택하여 바람직한 과목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끝난 줄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표를 보며 적용해 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는 총 5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의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니 꼭 선택하도록 하고요. 본인이 좀 자신 있다면 과학 원과목들을 4개를 다 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된다면 여기에서 한 3과목 정도 듣고 사회나 또는 제2외국어에서 한 과목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3학년 때는 국영수 파트에서 총 5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능 선택 과목들에서 반드시 1개씩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더 많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과목과 교양 과목에서는 총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선택했다. 사회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사회문제 탐구를 하나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문제 탐구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을 생활기록부에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양도 하나 들으면서 필수 이수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투 과목을 2개 정도 들어주면서 과학 2에 대한 심화적인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2학년 때 본인이 사회를 한 과목 들었다면 그렇다면 사회문제 탐구를 듣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과학과제 연구를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사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양은 들을 필요가 없고 과학을 3개 들으면서 충분히 이수하여 주시고 사회 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필수 이수 단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과학과제 연구를 들었다면 사회에서는 일반 과목을 선택하여 등급을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은 2과목이나 선택한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수준이 낮은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관심 있는 예술 분야를 선택하되 진로와 연관지어서 내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문 쪽입니다. 인문 쪽도 역시 2학년에서는 5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전 읽기나 영어권 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제2외국어에서 1개를 선택해 주십니다. 나머지 사회 과목에서 3개를 선택하면 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3학년으로 오셔서는 수능 과목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영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며 나머지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단, 사회 계열에 도전하는 학생이라면은 미적분과 경제 수학까지도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4과목을 더 추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2학년 때 과학을 듣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난이도가 쉬운 생활과 과학을 이수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 교양을 들었다면, 즉 제2외국어를 들었다면 굳이 교양 과목을 또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는 일반 과목들에서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선택에서 2개를 정도를 선택하고요. 사회문제 탐구에서 1개를 선택해서 생활기록부에 잘 꾸며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술 분야도 항상 여러분들의 진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2학기 개학 후에 하게 될 과목 선택 전에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선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과목 선택 후에도
교과이수 지원팀에 속해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여러분은 진로 선택, 그리고 그에 맞는 과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선택에는 정답은 없지만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나의 숨겨진 능력을 뽐내보는 것이 좋은 과목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방향의 선택이어도 여러분의 진지한 학업 계획이 있는 과목 선택이라면 그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일고등학교 교육과정계 최영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